앞서 언급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회사에서 최근 폭발 사건이 잇따르자 사건의 배후를 두고 자연히 시선은 러시아로 쏠렸습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까지 외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대놓고 소환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달 14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에스토니아의 무인 무기업체 밀렘 로보틱스 건물이었습니다. 밀렘 로보틱스는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무인 지상 차량을 공급해왔는데 이 무인 차량이 전장에서 맹활약하면서 러시아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랬던 이곳에 불이 나자 에스토니아 당국은 방화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이웃국가 라트비아에서 현지인 용의자 3명을 구금했고 현재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라트비아 총리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Dabīgs elements, ko Krievija diemžēl izmanto, tas ir hibrīdu uzbrukums. Krievijai nepatīk, ka mēs palīdzam Ukrainai. 이미 라트비아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영공을 진입해 전투기로 격추하는 일이 잇따랐던 터라 가뜩이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리아 방산업체 엠코에서도 과거 여러 번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2022년 사고 당시에는 엠코 소유주가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끈 건 그가 2015년 독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서방 당국은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암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방산업계 거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독일 대형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CEO 아르민 파페르거입니다. 라인메탈은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포탄 등을 대량 공급하며 급성장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파페르거였습니다. 파페르거는 2022년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아왔는데 2024년에는 러시아가 그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미국 정보당국에 들통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테러 공작은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일회용 요원입니다. 일회용 요원은 지령을 받아 직접 실행하는 일종의 행동 요원들로 대부분 현지인들입니다. 애초 이런 임무는 러시아군 총정찰국 요원들이 주로 맡아왔지만 오랜 활동으로 베테랑 요원들이 수사당국의 추적 선상에 오르면서 러시아가 일회용 요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유럽 정보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일회용 요원들이 특이한 점은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임무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돈만 받으면 일을 해주는 셈인데 이를 두고 유용한 바보들이자 총알바지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러시아의 경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한 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이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 요원은 주로 배송 등 단순한 일회성 임무에서 출발해 더 큰 사건에 투입되는데 2024년 독일과 영국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항공소포 화재 사건에도 러시아가 모집한 리투아니아 일회용 요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싱크탱크 국제대테러센터와 글롭색이 파악한 개전 후 올해 2월까지 러시아와 연계된 사보타주 사건은 총 151건으로 관련된 인원은 172명에 달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회용 요원들은 잡히더라도 상부의 실체를 몰라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진 사보타주 의심 사건의 용의자들도 국적이 다양한데 관련 당국이 러시아와 연관성을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여기에서 채취한 DNA 정보가 2024년 항공소포 화재 사건에서 나온 DNA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소포 사건은 이미 러시아 인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회용 요원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나 리투아니아 검찰의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역을 흔드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토 집단방위 체제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개별 대응이 좀 달라요. 하나는 러시아에 대응을 해야 된다. 혹은 그 반대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대립을 하다 보면 나토 회원국들 안에 이제 결속력이 약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 체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러시아는 일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프치히 공항 드론 사건에 대해서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조작된 도발이라며 독일의 새로운 반러시아 히스테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수장은 비슷한 시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методы сделаем
гораздо более жесткими для разрушения всего, что подпитывает военную машину Киева со стороны Запада. Но и мы это уже делаем, и они уже начинают стонать.